6월 신규 취업자 수가 6만 9천 명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5만 명을 크게 밑돌았으며 1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실업률도 8.2%로 11개월 만에 처음 올랐습니다. 유로존 역시 4월 실업률이 11%로 나타나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4대 기구의 수장들이 유로존을 경제 위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독일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유럽계 은행에서 빌려오는 외화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차입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유럽계 차입금 비중은 27%로 지난해 6월 말 33%에서 크게 급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날 내일장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6월 첫 주 첫날 코스피가 1,800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숫자 한 15만 명 정도 늘어줄 것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히려 올랐다고 하는데 유럽 쪽 실업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11%까지 치솟았다고 하죠. 오후장 들어 코스피의 낙폭이 좀 줄어야 정상일 텐데요. 낙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코스닥은 심지어 5% 가까이 폭락하면서 450을 붕괴시켰습니다. 코스피 1,800 붕괴, 코스닥 450 붕괴도 문제지만 코스피 전 저점인 1,780선, 정확히는 1,779.4선이 조금 전에 붕괴됐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저점이 깨지면 1,700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6월 증시 어떻게 될까요? 6월 스타트부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죠. 6월 증시 전망 오늘은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듣습니다. 미국의 주말 고용지표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경기 침체의 새 신호일까요? 일단 6월에는 유럽발 악재가 소멸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이 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노인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인데요. 공포가 이제 유럽에서 미국과 중국 등 G2 국가로 옮겨가고 있죠. 증시 바닥은 과연 어디일지, 급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반등하면 팔아야 하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역시 정호영 대표님 만나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가 1,750선 지지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이탈했을 때 결과 미리 점검해보고 상반기를 이끌었던 IT주들 2분기 실적 모멘텀도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매수 유효할까요?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시젠 설명 들어봅니다.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오늘은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만납니다. 기관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오늘처럼 외국인과 함께 팔 건지 어느 쪽 수급의 방향을 보여줄까요? 미리 한번 예상을 들어보고요. 반등 시 투자해볼 만한 유망 업종도 공개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1,783선입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고용 악화에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만에 또다시 1,8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까지 불확실성이 더하면서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80선으로 추락한 채 출발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3%대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2.81% 하락한 1,783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는 2,400억 원이 넘는 매물,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는 1,5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소폭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태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지표 악화로 코스닥 지수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지수는 3% 가까이 개파락 출발한 후에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현재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3% 가까이 개파락 출발했죠? 매도 우위로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현재도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4.67% 하락한 45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시장을 지키고 있지만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을 통해서는 119억 원, 외국인은 11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와 유로존 제조업지표에 대한 실망으로 1,18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개장 초부터 매수 우위로 출발해 1,180원대로 레벨을 높인 후에 현재는 추가 상승폭 확대는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90전 상승한 1,181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외국인의 매도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8% 밀려나면서 12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오늘 주춤합니다. 기아차가 현재 3.15%, 현대모비스는 2.75% 하락하면서 26만 5,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조선주들의 낙폭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4.42% 하락하면서 24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6.38%, SK하이닉스도 5%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2만 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데요. 기관이 8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 하락폭을 줄였네요. 5.74% 밀려나면서 9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4.7%, CJ오쇼핑은 4.47%, 안랩도 6%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107,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CJENM은 6.6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와 젠백스는 4%대, SM은 현재 3.44% 밀리면서 4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기계 그리고 건설 업종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진데요. 반면에 내수주들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영향은 미미한 모습입니다. 먼저 증권주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1,8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증권주도 역시 일제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현재 4.27% 하락하면서 4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9% 넘게, 그리고 현대증권과 한화증권은 3%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역시 4.13% 하락하면서 3,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증권과 목표주가 하향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기대를 걸었던 해외 수주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 주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7.36%, GS건설도 7.76% 하락하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5.31% 밀려나면서 8,030원에, 그리고 삼성물산이 6.18%, 대림산업은 현재 9% 넘게 급락하면서 85,8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IT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주도 살펴볼게요. 현재 삼성전자가 2.68% 하락하면서 1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49% 밀려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현재 6.38% 급락하면서 1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4% 가까이, LG이노텍은 현재 5.15% 하락하면서 73,6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8%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1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와 SOE도 4%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호남석유가 7.48%, 금호석유는 6.67% 밀려나면서 10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급락장세 와중에 현재 창업투자 회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의 단골 공약 중 하나가 창업투자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선 테마로 보고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큐캐피탈과 제미니 투자, 그리고 엠벤처 투자, 모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성 창투와 우리기술 투자도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급락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5% 오르면서 2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럽이 꼬인 건 물론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 이렇게 지표도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고용이 이렇게 쇼크 수준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하셨던 1830 안착은커녕 1800, 아니 전 저점 부근에서 지금 맴돌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심리가 완전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 쪽에서의 모습들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혹시 시장 흐름들 조금 한 단계 반등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또 무참하게 좀 무산되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시장이 약세장일 때 특징을 보게 되면 보통 월초 쪽에 약세가 많이 좀 집중이 됐다가 월 중반부터 조금씩 벗어나려는 현상들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보여져 왔었는데 이번 장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지금 약세 흐름들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들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제 유럽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에 앞서서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얘기들은 유럽 관련된 그리스나 스페인 얘기가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뒤쪽에서 잠재적으로 좀 대기하고 있었다가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커지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어떤 실물 경기가 좀 부진하게 되는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중국이나 미국 이 전반적인 제조업 중심의 약한 모습들로 보여지는 흐름들이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될 모습들이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미국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앞으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어떤 3차 양적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어떤 미국의 버냉키 의장의 얘기가 좀 있었듯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지는 경제 지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어떤 추가적인 정책적으로 변화가 들어오지 않느냐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아까 오전 장이 끝나고 한 오후장이 들면서 중국 쪽에서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들도 좀 점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중반 특히 현충일 이후부터는 중국 쪽 특히 유럽 쪽에서의 ECB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흐름들을 대비를 해서 아무래도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특히 미국 쪽에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어떤 3차 양적 완화라든가 하는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전에 주가가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좀 낙폭이 좀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아주 짧은 관점 쪽에서는 단기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의 어떤 시장 변화들 먼저 눈여겨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2780선 직전 저점대 부분에서 지지를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1830선을 안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과 이 1780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1730선 정도에서도 지지를 받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쪽에서 특히 이제 무조건 각국의 정책적인 공조가 시장에 만사는 아니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좀 강화하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해봤다가 어떤 시장의 의미 있는 지지권이라든가 특히 그런 전략들의 변화가 어떤 정부들의 변화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어떤 단기 낙폭이 좀 심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부담감이 크다는 걸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 쪽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정부 쪽에서의 공조된 반응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만큼 반등권도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등권이 다시 1850선 아니면은 한 1900선 근접까지 만약에 들어오는 장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 비중은 중기적 관점에서 많이 줄이는 전략 이쪽으로 일단 큰 그림은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만약에 전저점을 지켜서 단기적으로 오른다면 주 후반에 1750 뭐 이렇게까지 1850까지 갈 수 있겠다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지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아까 얼마를 얘기하셨죠? 보통 1,700을 많이들 보시던데요, 아래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지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에 유럽 관련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래도 월봉상에서 좀 지지하려고 많이 애썼던 모습들 중에 하나가 60개월선 월봉상에서 나타났던 어떤 이동 평균선이다 보니까 이번에서도 똑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1700선, 1730선 이 정도 부분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쪽 똑같이 관점을 뭐 비슷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한다기보다 근데 그런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 그런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급하게 하락한 만큼 돌리려는 모습들도 좀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주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주 후반에 정책 공조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시죠. 비중 축소 주 후반에 현충일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관심 업종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77개 종목들 올라가고요. 770개가 하락하는 모습 쪽에서 업종이나 관심 업종이나 어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일단 많이 대응하기가 좀 힘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업종 그리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권에 들어왔다가 어떤 그 개파락으로 좀 강하게 내려갔던 업종들 어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떤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단기 낙폭은 좀 컸었던 모습이고 근데 어떤 기조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보다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세 정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낙폭 과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 대한 중심은 아직까지는 계속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무게를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폭 시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비중 정도만 가져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낙폭 과대에 대한 접근은 일단 정부 쪽에서의 변화들, 각국 정부들에 대한 변화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지권을 찾을 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서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낙폭 과대는 아주 초단기로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갭으로 뚝뚝 떨어졌던 종목들은 아주 짧게 살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신데 또 IT 자동차도 얘기를 하셔서 조금은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수 차장님이 포트를 짜신다면은 어떻게 짜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IT 자동차 정도쯤에서 한 10% 정도 그다음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좀 커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쪽으로 진입하는 전략,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다시 반등권 일어났을 때 어떤 시장의 흐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약 한 5%에서 한 10% 이상 정도까지 단기 수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일단 길게 보지 않고 오히려 단기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고 빠져나오는 전략 어떤 그런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IT 차는 그대로 갖고 간다라는 개념이고 낙폭 과대주는 봐서 아주 짧게 살 수도 있겠다. 타이밍을 조금 매수를 저울질한다는 의미 들어봤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반등 시 주식 비중 축소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월 7% 가까이 급락했었던 코스피가 6월 달력 바뀌고 나서 단 한 번도 오르질 못했습니다. 6월 증시 전망 오늘은 대신증권 센터장님에게 한번 들어볼 텐데요. 조윤남 센터장님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자, 주말에 안녕하세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정말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의 한 네네. 반도 신규 고용이 늘질 못했는데 오늘 시장 그렇습니다. 급락의 원인 그쪽에서 아무래도 찾아볼 수 있겠죠? 예, 예. 예, 간단하게 일단- 미국 쪽 고용 지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미국의 고용지표뿐 아니라 미국의 많은 경제 통계들이 사실은 그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난 경우가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라든지 확신도 상당히 이 금융시장, 그다음에 센티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시장 고용 데이터가 기대치를 못 미쳤다, 그다음에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것은 악재지만 과연 이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유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소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비교 대상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실제적인 어떤 경기 침체 더블딕 우려감이 커졌던 시기는 2010년 아마 6월을 넘어서면서부터 수개월 동안 진행됐던 그 시기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월간 단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은 마이너스까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재 어떤 6만 명이 넘는 그런 어떤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변동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53.5까지 하락했죠. 근데 작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강 이후에 실제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일정 부분 나타났는데 그때 8월, 9월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수정되기 전에 대략 50레벨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결국 경기 축소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용 데이터,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 데이터는 분명히 둔화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바로 어떤 경기 침체를 생각할 만한 수준까지 혹은 그 수준까지 빠질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지금 당장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물론 유럽의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미국 경제 데이터로만 봤을 때 시장의 반응은 조금 과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죠? 예, 아닙니다. 미국의 예, 고용과 예. 제조업,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조금 심화된 정도지 경기 침체 표현 쓰는 것은 조금 오버다라는 얘기신데 그러면은 네. 둔화가 조금 심화된 정도면은 버냉키가 Q3 얘기 안 할 수도 있겠네요. Q3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왜 그렇죠? 올해 일단 선거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기 둔화되는 시기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안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 수순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중국의 경기, 아시아권의 경기죠. 그다음에 유럽의 경기 계속 이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사실 미국의 이렇게 고용 쇼크를 걱정하는 것은 사실 유럽의 문제가 미국 쪽 실물까지 건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겨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네. 사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쪽인데 유럽 네네. 악재가 6월 달엔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더 좀 커질까요?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빠르고 그다음에 주가가 더 빠르고 그만큼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경제 빠를 텐데 네. 실제로 유럽의 문제가 미국 경제 통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유럽의 문제가 지금 이제 키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 통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생각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어떤 센티멘트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유럽의 이 재정위기 문제가 일단락돼야 조금 더 그 문제를 뒤로 미뤄야 실제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말에 유럽의 재무장관 정상회담에서 뭔가 중요한 어떤 반전의 기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6일 날 예정되어 있는 어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래요. 오늘 또 유럽의 4대 기구 수장들이 마스터 플랜을 준비 중인데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유럽발 이슈가 완전히 일단락이 아직은 안 된 시점에서 조금 어렵고 좀 까다로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6월 증시 전망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6월 말까지는 일단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770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다음 바로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지수대를 굳이 말씀드리진 않고요. 일단 문제가 더 심화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거의 주가 저점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중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 후반부까지는 결국은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바닥다지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주가의 반등은 7월, 8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지수는 아니더라도 6월 달 한 전약 후강 정도 흐름은 예상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이 일단 지수 바닥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후반에 결국은 반전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일정 전략 정도. 후강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제 유럽발 이슈가 완전히 일단락이 안 된 가운데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뭐 예, 1, 예. 2월에 많이 사고 3월은 조금 소강이었다가 4월에 네네. 다시 좀 많이 팔았는데 6월 달에도 썰물처럼 그렇게 돈을 빼나갈지 오늘 또 선물은 이렇게 급하게 환매수해주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기대가 조금 되기도 하는데요. 뭔가 커다란 정책적 효과 혹은 안전장치가 생기기 전에 글로벌 자금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위험 자산인 주식을 특히 아시아 주식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6월 달에도 결국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 6월 말정 후반부 정도에 뭔가 그 또다시 유럽의 안도감이 생긴다면 올 7월 정도에는 올 1, 2월과 같은 외국인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왠지 조윤남 센터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유럽 문제도 시장도 다 7월 달에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PBR 1배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지금 외국인들 귀에는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통상 가치를 지켜낼 거다. 사실 통상 가치의 계산 자체도 네.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데 시장이 그 지수를 얼마로 믿을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일단 1770이라는 컨센서스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외국인들이 그 혹은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PBR 1배라는 의미가 크게 없을 텐데요. 그것은 리만 사태가 터졌던 2008년 4분기에는 실제로 PBR 1배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극단적인 어떤 그 유동성의 리스크, 크레딧 크런치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가 이제 저점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2분기가 또 마무리되는 6월이어서 이제 네네. 2분기 실적 모멘텀도 같이 생각해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업종을 봐야 된다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IT 예, 예. 차는 6월 달 어떤 퍼포먼스 보일지 대신증권은 보니까 조선업종을 6월에 탑픽 업종으로 꼽았던데요. 그거는 매수 입장에서 탑픽을 아마 꼽았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조선업장을 계속 추천드립니다. 그것은 7월, 8월 달에 올 1월, 2월과 같은 유럽에 대한 안도 랠리가 나타날 경우에는 조선주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네. 그래서 그 반등이 굉장히 이제 강할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7, 8월 달에 겨냥한 그 6월 달에 어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IT 차는요? 일단 유럽의 안도감이 생기면 IT 차도 반등을 주겠지만 네. 조선주가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아마 조선주가 깊이 빠진 만큼 빠른 반등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계신데 일단 추세는 6월 달에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7월, 8월 장을 보면서 이 변동성 큰 6월 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투자 시계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어떤 고객의 층의 분포가 굉장히 넓은 개인 투자자 고객분들한테 지금 예를 들면 반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매수 베팅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그 고객이 아주 단기 모멘텀을 보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못 해드리지 않습니까? 조언이라도. 그래서 일단 6월까지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관망세로 좀 봐주시고요. 뭔가 좀 확실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때 주식을 사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고 좋은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 그다음에 기간 단위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자금력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그 한국 주식시장에서 좋은 가격대가 나온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주식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반전 계기를 잡을 수 있게 기대합니다. 6월 증시 전망 또 전략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조윤남 센터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 마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유럽에 이어 무엇보다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글로벌 지표 부진 탓에 오늘 코스피가 3%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프로그램 매수 물량 유입되면서 매물을 받아주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거시적 흐름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엄청난 깨파락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 저점이었던 1779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탈하지 않았다가 오후에는 살짝 이탈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그 등락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 증시 폭락이 가장 큰 거고요. 역시 지지되는 가장 핵심 요인은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무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로그램에서 무려 4.1조 원 순매도였다가 오늘만 대충 어림잡아도 한 5,5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프로그램만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선물옵션의 동향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엄청난 깨파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수급 동향에서 호전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1일에 그런 말씀드렸었습니다. 6월 중에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 방송에서 계속 전달했던 내용은 5월 10일에 저는 1900선이 깨질 거다. 그 당시가 1950이었거든요. 그리고 5월 21일에는 그 이후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 뭐냐면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저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775가 안 깨졌는데요.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왜 1750선을 지지돼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1750선이 이탈돼갖고 물량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저도 더 이상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핵심이 뭐냐면 결국 1750이 무너지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어차피 여기서 각종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게 나빠서 빠진 건 있지만 솔직히 지금 고용지표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대로 일단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의지가 있다면은 저점이 기록될 것이고 그님은 추가 하락이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는 6월 중에 저점 짚고 상승한다 이런 쪽으로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1750선 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코스닥도 4% 넘게 밀리던데 그런 가운데서도 대선 유력 후보들의 창업 관련 그 공약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가격 제한부 가까이 오르던데요. 네,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뜻밖에도 코스닥 금융업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 금융업종은 이제 대부분 다 참투사인데요. 이건 뭐 큰 의미를 두긴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투기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빅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빅텍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번 방위산업주 보자고 했었는데 오늘 굉장한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빅텍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하거나 좀 홀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다시 1800선 아래 178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얼마큼 담아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2시 50분 기준입니다. 오후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2시 50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시 50분에 만약에 1800선 미만이면 직장인 50%, 전업 75%까지 유지해 주시고요. 1775선 미만이면은 25에서 50%.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750선이 이탈되면 그때는 직장인 0, 전업 25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나름대로 위험관리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점에서 매수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뭐 어떻게 할 게 없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더 큰 중요한 핵심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파생하는 분들이 아닌 한 현물하신 분들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겁니다. 2000선 이상에서는 겁없이 100% 매수하고 그냥 홀딩했던 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매수해 주시기 바란다. 이걸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팁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금 보유가 아니라 이제 주식 비중 많은 분들 말하는 거죠. 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비중이 100%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1750이 깨지면 그때는 뭐 최종 손절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현금이 있으면 지금 즐기세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서 다 던진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생각했던 종목들 가격을 보면 다 최소한 30에서 많으면 50%, 60%싼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는 거죠. 그리고 종가 매수의 업종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코스피는 역시 전기전자,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테마주는 최근에 김두관 관련주도 좋고 여러 가지 순환매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문재인 테마주 좋게 보고 있고요. 방위산업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잡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홀딩해달라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1750선 지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쉽고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코스피는 1784, 지금은 개인도 안 삽니다.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 연결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석가탄칠 관련 연휴였었고 2주 전에 언급하셨던 금호타이어, 와, 단기 쌍바닥 찍고 많이 올랐네요. 점검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코멘트 중에 일단 금호타이어는 기관의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호타이어 어떤 그 수급을 보면요, 상당히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수급엔 꾸준하게 이탈 현상이 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타이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인데요. 하반기 원재료 투입 가격의 추가 하락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좀 호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글로벌 시장의 수요 부진, 이게 좀 악재이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을 봤을 때는 그런 소위 말해서 수요 부진도 느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부분이고, 가격적인 매력, 한국 타이어보다는 좀 금호 타이어 쪽에 가격 매력을 좀 느꼈던 부분이어서 다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위해서는 한 14,000원대 좀 다소 좀 두꺼운 매물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어내려면 역시 좀 시장이 좀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과 기관의 수급이 연일 이어지는 그런 선결 과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4.8% 급락했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 금호타이어로 2주간 8% 이렇게 장 어려운데도 수익을 보셨는데, 때문에 오늘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5% 공략 종목은요? 예, 오늘 프로 공략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시젠이라는 종목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 횡보, 박스에 갇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단기 낙폭이 좀 심했던 부분이고 자율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 반등,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국한될 그런 성격의 어떤 반등인지를 판단을 해봤는데, 최근에 어떤 증권사에서 나오는 페이퍼를 보면 목표 주가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거의 10만 원 이상, 오늘 나온 레포트는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고, 지금 전반적인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6,700억에 해당되는 부분, 상당히 무거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계속 페이퍼가 레포트 추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기본적인 팩트를 좀 참고를 해보면, 분자 진단, 원전 기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량 분석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제는 분자 진단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국내 1위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에 대한 표준 주도 기업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로열티 받겠죠. 그러다면 OEM 매출 확대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그 실적을 좀 대충 보면은 이 회사는 역시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회사를 기본적인 어떤 절대적인 밸류를 매길 때는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이 한 600억대, 단기 순이익 200억대 초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상당히 PER 개념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성장 개념으로 봤을 때 바이오를 그런 잣대로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도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 그러면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승 중에 어떤 모습들이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 모습
있겠죠. 그러면 오늘 한 5만 원에서 아까 5만 원 찍었던 부분인데 한 5만 원에서 5만 1천 원 내에 가격대가 들어오면 충분히 매수에 가담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충분히 한 7만 원 라인대까지나 일단은 2차적인 궤도까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제시라면 6만 원과 7만 원, 만 원 단위로 일단 만 원 길이만큼 어떤 목표를 두 번째로 좀 정해지고 일단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요일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던 CJN이 오늘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원,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2시 39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는 1784 전저점을 잠깐 깼다가 올라와 있는 상황. 코스닥은 452선 정도, 450은 되찾았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실 분은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입니다.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였던가 5월 중순쯤에 한번 갭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맞습니다. 들쑥날쑥하면서 매우나 했는데 오늘 뚝 떨어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1700 초반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하셨는데 다시금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한데요. 예. 일단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고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패닉 상태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G2의 이제 실무 경기 둔화 우려를 이제 키우는 각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이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악재가 이제 그렉시트에 버금가는 이제 장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두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나 이제 금리 인하 등 이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제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의 움직임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1800 밑으로 이제 급락했을 때에도 이제 연기금리, 기금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때와 같은 모습 보여줄 것을 예상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과 함께 강한 매도세로서 이제 아마도 조정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장 막판에 이제 지금 현재 1800선, 1780선 지지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지지 못한다면 역시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700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처럼 이제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업황을 나눠서 이제 투자에 대응을 하시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데, 일단 당분간 투자 쉬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투자 심리 더 위축시킬까봐 함부로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점인데, 이제 우선적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에 좀 타격을 덜 받은 내수주, 혹은 이제 기타 방어주로서 이제 게임주들 이제 비중을 늘리셔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낙폭을 조금이나마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만약 이제 새로운 투자 심리 회복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IT나 자동차 업종으로 투자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은 반등하고 있는 국면은 아니니까 IT는 아닐 것 같고, 오늘 그럼 갖고 나오신 종목은 내수주, 방어주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기타 방어주 중에 게임주인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조금 급락하고 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 간단하게 기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피파 온라인 2로 유명한 회사인데, 일단 피파 온라인 이 종목에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본 종목 종목에 관련된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요소인 피파 온라인 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피파 온라인 3 출시 리스크가 이제 현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사 퍼블리싱 중인 이제 피파 온라인 2가 이제 EA와 월별 계약 갱신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피파 온라인 3 출시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에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EA 코리아의 이제 캐시카우가 이제 피파 온라인 2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에 따라서 피파 온라인 2 매출 공백은 이제 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다만 하반기에 이제 위닝 11과 이제 피파 온라인 3가 출시하면서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의 매출 수익이 좀 낮아질 것은 맞으나 그래도 이제 매출 추이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많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이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고 넘어가시면, 일단 공매도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주식 상환을 통해서 다시 매수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강한 지지선 작용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가 퍼 5 수준인데요. 저는
10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목표가 4만 원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수가를 27,000원에서 28,000원을 지정해 드렸는데 그래도 금일 종가에서 28,000원 사이에는 그래도 매수를 들어가도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오비즈 게임즈 오늘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데 게임주 또 방어주를 좀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 섹터죠. 설명 한번 들어봤고 기존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포트, 세종공업과 SK 하이닉스는 손절가를 한번 밀어서 내렸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하향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짧게 도움 말씀 부탁드리죠. 예,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이제 손절 라인이 이미 터치하고 내려와서 제가 다시 한번 급락장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손절 라인 21,000원까지 다시 내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80% 이상 이제 종목이 빠지면서 이제 그만큼 갭락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이제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손절 라인 21,000원까지 하향하고 지켜보자. 세종공업은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오늘 시장 하락만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수익도. 예, 13,000원 선을 지금 뚫고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시장 몰랐지만, 때문에.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세종공업, 현대기아차, 중국 생산 능력이 향후 이제 70%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제 FTA 한중 FTA 협상 이제 개시 그리고 이제 중국 보조금 정책 시행 등으로 이제 중국 모멘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비록 지금은 이제 상승 탄력 받지 못했지만 이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네, 좋습니다. 만도는 지난주 24일 날 조금 시너지 안 나는 M&A 나왔을 때 긴급 쪽지로 손절하자는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자, 긴급 쪽지가 오늘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어떤 종목에 관한 것일까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기존 종목이 총 4가지였거든요. 에스맥부터 KB금융, 위메이드, 기아자 여기에도 게임주가 있었었는데 오늘 AS 긴급 쪽지 대상은요. 바로 15% 들어있는 에스맥입니다. 자, 에스맥이 오늘 개파락하면서 지금 8%가량 급락 중인데요. 손절가 터치하면서 오늘 만 원도 장중에 깼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량 매도하겠다는 의견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끝으로 우리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네오비즈 게임즈를 신규로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두 종목, 세종공업과 SK 하이닉스의 네오비즈 게임즈 추가되면서 현금 비중은 30%만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네오비즈 게임즈 시장이 부각되고 있는 경기 방어주 가운데 오늘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하셨었고요. 공매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 환매수 기대도 있습니다. 목표가 4만 원까지 불러주셨고 SK 하이닉스는 손절가를 두 번째 내리면서 21,000원까지 하향하고 조금 더 보유하자는 AS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82선인데요. 장중에 1776까지 밀렸다가 전저점은 살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저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전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